안녕하십니까. 중국 물류에 의해 제14주차 중국의 진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전체 수업 일자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22일부터 22일 한 주는 쉬고 29일 날 오전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러분들 대다수가 온라인으로 봤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29일 날 기말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지난번 중간고사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교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의 제10장 중국의 진출 전략입니다. 자, 2장 제1절 중국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개념으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시장 전망은 이 내수 부진에다가 중국 무역 전쟁의 장기화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미중 간의 이 무역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관세 인상의 효과로서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상품의 수출이 계속 크게 감소되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소재라든지 이런 공급을 하고 완성품에 대해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무역 전쟁이 좀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월 대비해서 연말에 대비를 본다고 그러면 수출이 20% 떨어졌고 수입이 31%요. 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의 40% 이상 감소되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역을 협상을 했으나 아무래도 서로 간의 불신이라든지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이 전망은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관세 부분에 인하를 혜택을 받던 것들을 관세 부분을 회복하면 원위치로 돌리면서 그만큼 중국 시장에서의 매입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미국의 추가 관세 철회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관세를 철회시켜서 중국 상품들이 미국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경제 문제를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무역 전쟁으로 해서 수출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실물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기가 하향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2008년도 이후에 이제 이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시설 설비를 막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잉 유동성이라든지 지방 자치제들의 부채 증가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에 아무래도 이 당이라든지 중앙 집권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이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비효율성,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성장력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년도 1분기에는 6.8%였는데 19년도 1분기에는 6.4, 6.2, 6.0 이렇게 그죠? 근데 중국의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 정도 수준 되면 학자들 얘기를 한다고 의하면 10에서 12, 3%가 돼야 돼야 경제 성장률이 돼야만이 지탱을 할 수 있는데 6%, 5% 이렇게 로 유지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굉장히 뭐죠? 악화되고 있다. 악화보다도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 2, 3%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워낙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당에서 많은 어떤 지원이라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6%도 사실상 굉장히 불안한 그런 어떤 성장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경기도 아무래도 내수라든지 대외 개방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복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저평가되고 평가가 시장 경제는 자꾸 불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많이 풀게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작은 공급이라든지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많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금 감면이라든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세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지 뭐 자금을 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수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비스 시장 확대라든지 신산업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수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정책들 뭐 자금 지원이라든지 우리도 지금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외자에 대한 투자에 뭡니까? 이 축소로 인해서 수입이라든지 투자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치해서 경기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신다고 그러면 이제 현재 19년도 기준, 이렇게 19년도 말 기준이 되겠죠, 그죠? 중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10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 그죠? 그런 부분에서 수출도 맡겼고 수출 맡기다 보니까 결국은 내부적인 경제 문제, 그죠? 이런 부분이 생겼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협상을 해서 빨리 뭡니까? 수출기를 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강구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의 투자, 그죠? 투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개합작기업법이라든지 중개합작기업 기업법 등 이런 그러니까 세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한 세 가지 법을 통합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정을 개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2020년 1월부터 이제 반려로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미중 의 무역 전쟁이 풀리지 않으면 외상 투자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처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바오류에 대한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이 여지까지 성장 둔화된 뭐 6%, 5%, 6%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떤 부양책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부양책을 쓰고 있지만 성장률은 6%로부터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굉장히 이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돈육 가격 급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인들도 이제는, 뭡니까,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면서 고기류를 많이 먹는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돈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아프리카 열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돼지고기 값이 폭등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자, 재미나는 게 이제 돼지고기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돼지는 결국 뭘로 키워요? 사료를 먹여서 되지 않습니까? 사료가 결국은 곡물입니다. 그러면 돼지고기 값, 돼지고기 값들이 계속 많이 이 사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뭡니까? 곡물이 많이 사용되는데 중국 내에서도 동북 삼성 쪽이라든지 이쪽으로는 곡물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전체 어떤 전국적인 어떤 중국의 전국적인 따진다고 그러면 이제는 곡물 자체도 수입을 많이 의존한답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가격이 높아지니까 돼지고기 사육값도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기에 뭡니까? 공급하고 뭐죠? 수요가 못 맞추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가 지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돈육 가격이 아니라 그에 대해 연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기지도 원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디로요?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어디로요?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그 다음에 어디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생산 기지들이 이제 동남아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생산성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죠? 수출이 물동량이 뚝뚝 떨어지니까 교역량이 그만큼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은 임금비라든지 주요 물가들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 제조 원가가 높아지고서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더 낮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의 그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생산 이전들이 해외로 빠져나간 동남아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성장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도로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안전이라든지 차량의 과적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도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법 제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환경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환경 문제보다도 생산성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자재라든지 아니면 자재 폐기로 인해서 환경성 문제, 특히 이 플라스틱이라든지 재활용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이 회수 채널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이라든지 재사용하기 위한 회수 채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제 아무래도 SNS의 마케팅, 우리 플랫폼을 통한 홈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쇼핑몰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전년도 비해서 180% 이상 증가했답니다. 그건 폭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휴대폰이라든지 통신 발달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뭡니까? 이런 어떤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들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되겠어요? 택배가 따라와야 된다고 그랬죠. 앞 시간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택배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홉 번째 이제 애국 소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산을 이용하자라는 어떤 그런 어떤 캐치 플레이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중국산 내수 뭐죠? 중국산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죠? 독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제품 선호도는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우리도 사실상 이 경기가 불안되면 국산 애용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마케팅 속으로 많이 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IT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적으로 뭐죠? 확대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알리바바, 그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IT 업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 성장성이라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문화도 사실상, 약간 바뀌고 있는 이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현상이 나타나거나 문제점들을 어떻게 자,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난제가 있지만 앞으로 이제 그 전망은 어떨까 본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안정 부분요. 그 정책들이 이제 우리 몇 개년 계획,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있지만 중국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안정을 위한 몇 가지 추진 전략 과제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서 20년도까지 해서 이 안정 기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3.5 기획이다 그렇게 보는데 이제 2020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 5년까지 5년 단위로 그죠? 중기적으로 잘라가네요. 그죠? 5년 단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어떤 준비하는 그런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이라든지 사회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안정화를 위한 어떤 이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투자법이 이제 계속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중앙 또는 정부에서 외자를 투자를 해서 지금의 뭡니까 부풀려 놓은 경제들을 안정화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제 마구잡이로 어떤 하는 게 아니라 선정을 해서 그죠? 환경성 문제라든지 이런 폭발성 위험 있는 어떤 그런 1차 산업, 정제 산업 이런 것들은 제재하고 이제 IT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들이 유치를 하기 위한 고도화하기 위한 어떤 투자법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보완 유지가 보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방지를 위한 이제 부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채무 불이행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50조 위안 정도가 채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중국 경제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요. 우리도 지금 국가 부채가 4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430%, 40, 국제 GDP의 43%요? 43%인가 44%, 43%라. 그만큼 뭡니까?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국은 더 높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 앞에 말씀드렸듯이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실제적으로 경제 부분에서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만하게 해결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프라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경기 부양책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 부분요. 여지까지는 대체적으로 뭐예요? 아파트라든지 뭐 주거를 많이 지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SOC 쪽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서부 쪽으로, 예? 서부 쪽으로 많이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요. 그런 부분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업 원료라든지 생산 설비라든지 공산품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통신 분야의 이제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 이제 5G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와 연관된 이런 어떤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에 보면 7번째 이제 식품 안전성 문제.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제 안정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콜드 체인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강화되겠죠, 그죠? 그래서 영양식이라든지 보건식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될 것 같고, 그에 운송하기 위한 콜드 체인, 식자재 공급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에너지 차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부분요. 그래서 사실상 전기차는 상당히 신에너지 분야는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는 상당히 발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의 전기차 1.5톤 미만 소형 트럭도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소형 차들, 배터리 차들이 전기차들이 많이 제조되고 있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쓰레기 이제 분리 문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어떤 형태든 활성화 대책이었는데 그의 부산물질인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 수거라든지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리사이클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Z세대, 우리는 이제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95년대 출생을 중심으로 해서, 세대들, Z세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구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 Z세대를 어떻게 전략할 것인가,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그래서 Z세대의 니즈 파악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신다 그러면 이제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분에 보면 이제 공기업하고 이윤의 증가율이 변동이고 오른쪽 공기업의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양이 아니라 이제 이윤 이런 부분들 기업은 무조건 이윤을 창출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를 보고 제일 왼쪽에는 생산 악화지만 이윤을 계산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윗단, 그죠? 오른쪽 위에 생산 이윤 모두 개선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 생산 이윤 모두 악화되는 부분. 그 오른쪽에는 생산 개선 이윤이 생산은 개선되지만 이윤이 악화되는 부분요.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여기 따라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생산 이윤 모두 개선되는 부분들은 금속 재련이라든지 플라스틱 고무 플라스틱이라든지 소비재, 그죠? 신소재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생산이라든지 이윤이 모두 악화되는 부분들은 요거는 이제 철수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제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석유 가공이라든지 화학 연료 가공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납탈렌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공해 가지고 이 소재를 만들어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이 오페스라든지 냉각수라든지 환경 오염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중국의 어떤 현상이다. 그렇게 산업의 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봐주세요. 다음 8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양적 조절에서 질적으로 이제 변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생산 이윤이 모두 개선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정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한 민영 경제 활성화 추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감세 정책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비용에 기업의 이윤을 창출시키려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도이나 그 다음에 발전 촉진을 위한 지원책, 그 다음 면세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신산업 동력 산업으로서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부 주도의 신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신에너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스타트업 플랫폼 사업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페이지요. 그래서 산업 동향을 본다 그러면 이제 이 생애 주기 연장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 산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업을 할 것이다. 특히 이제 이 실버 산업, 즉 다시 말하면 65세 인구가 11.9%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위생이라든지 여지까지 살아온 것들,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안 돼서 질환자가 많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노인용 스마트홈 시설과 만성질환 관리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의료산업, 바이오산업, 건강보조식품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육성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요. 2019년도에서는 고령화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양로산업, 우리 같은 뭐죠? 양로원인가요? 뭐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서비스 산업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갈 거고 그에 맞는 뭡니까? 관리 기술들, 스마트 관련된 상품들, 실버 산업과 관련 이런 것들, 요양 산업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육성될 것이다. 그렇게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엔젤 산업 이제 아무래도 저출산 기조로 인해서 이제 영유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러죠?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열이요 한국에 저리 가라고 한답니다. 그만큼 이제 교육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다. 그래서 영유아 서비스 용품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D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산업의 구조를 개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AI라든지 5G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거고 또 정부에서도 지원책이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 그에 맞는 게임이라든지 인재 육성 산업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페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국의 정부에서는 2020년대 6대 역점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신발전 개념에서 협동, 협심, 녹색 관련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성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유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강조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빈곤이라든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세 번째 이제 민생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사회 보장 문제, 그죠?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인상되면서 이제 뭐죠? 빈부 격차가 좀 자꾸 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재정 정책 및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제조업의 그 융자라든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될 것이다. 산업도 이제는 이 그 품질이라든지 기술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다음 인프라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 개혁을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구급 기업을 어떻게 해요? 이제 민간 사업자로 전환하거나 뭐 이런 어떤 그죠? 시장을 개혁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그 시장의 개방 이런 부분들이 개혁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이제 이런 어떤 중에서 이제 외국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기 관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019년도에 유치를 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개 분야의 40개 항목, 그 다음에 제한된 품목, 뭐 이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운송,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개방할 거고, 금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통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녹색, 스마트 물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요청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항목들이 1180개 항목에서 전국에 작년 품목은 415개, 중서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목록에서는 693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대외 개방을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내수 소비를 어떻게 안정화시키고 성장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무역 마찰된 성장 방식을 성장 방식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환해서 대외 개방이라든지 경영 환경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항목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금융시장도 개방을 집중적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박람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박람회 이런 것들이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재산권 보호 이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는 투자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보완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소비 중심 내수 경제 성장의 모습을 위한 소비 환경 조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개인의 어떤 소득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우리 지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신용카드 했을 때는 연말정산할 때 얼마 정도 보조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어떤 소득 공제라든지 해외 직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완화하면서 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의약품이라든지 생활용품 이런 부분들을 관세를 인하할 뿐만 아니라 이제 통신과 관련된 공급업체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근데 이렇게 개방 정책이라든지 내수 정책을 위해서 많이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막상 딱 들어가 보려고 하면
쉽지 않는 게 중국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아시는 분들이 그 중국의 이 홈쇼핑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그야말로 현지 기업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불가할 정도의 그런 규제들이 숨은 규제들이 많고 법 제도가 아니라 이제 그에 대한 자기들의 상거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이 정책이 아무리 이렇게 지원을 한들 그런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이 결산 문제인데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상 매입, 우리나라는 이제 외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3월 달에 주면서 10월이나 그때 뭡니까? 돈 줄 테니까 그거를 먼저 상품을 달라 이런 것들요. 특히 농자재 같은 경우는 농번기에 5, 6월 달에 비료 같은 걸 갖다가 언제 주냐 하면 가격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주지 않습니까? 10월 이후에 주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내 외상 매입이지 않습니까? 상품이 깔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깔린 숫자가 상품 가액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런 상거래 행위 이런 부분 때문에 살짝 쉽지 않다는 게 중국의 외자에 대한 투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재 내용을 본다 그러면 14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 의해서 세계 2위의 투자 대상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년도 기준에서 1조 2천억 달러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3년 연속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게 이제 현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된다 그러면 전년 대비 3.6% 달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3년 연속 감소 추세라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투자액에 대한 증가분이 감소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투자가 감소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투자가 예를 든다면 이전에는 투자율이 6%, 8% 이렇게 9% 성장했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3. 몇 %, 3.6% 이렇게 정감이 감소됐다 그런 얘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중국에 투자를 했는데요. 36억 달러를 투자를 했네요. 그런데 이제 투자액은 5.4% 정도 밑에 표가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미국이라든지 한국이 아니라 이제 여기 표를 잘못 보면 이해를 잘못할 수 있는데 전 세계 투자 금액들이 미국, 중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쭉 내려오다 이제 한국이 있는데 미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이 되더라. 그 다음에 싱가포르 투자 대상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는 그랬습니다. FTA에서 유입하는 현황을 본다 그러면 중국이 그만큼 2위권에 있다. 그래서 중국이 투자량이 많다. 외국 투자량이 많다. 금액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첨단 제조 및 서비스 산업 분야에 이제 계속적으로 집중되고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유아업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기업은 이제 업종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R&D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IT라든지 이런 부분 그죠? 바이오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 제조는 실제 이용 외자가 전년도 대비 13.4% 증가한 502억 달러 위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전자통신 이런 부분요, 서비스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투자 대상국을 보면 이제 홍콩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싱가폴, 뭐 대만, 일본 이런 부분이 되겠네, 그죠? 미국, 영국, 독일, 마카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이 투자가 많은 거는 우리 그 반도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적다시 말하면 서안에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상국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규제 완화 보면 이제 채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선지 및 목적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요. 그 다음에 인프라 도시가스라든지 난방용수 인프라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선박 대리회사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정보통신 분야, 그 다음에 환경성 문제, 문화 이런 부분들에서는 뭡니까? 옛날에는 제한을 뒀었는데 이런 부분을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삭제를 하면서 투자를 독려하더라.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1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